이 부분들이 어떤 땅을 선점을 해야 되고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분들이 항상 마찬가지예요.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있는 미혼 남녀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는 현재의 남자를 봐야 되니까 미래의 남자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미래의 남자 안 보잖아요. 현재 여러분들 캐딜락 타고 자동차 몰고 어떻습니까? 돈 좀 있고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지금 깨지지하고 돈 없고 차 없고 집 없는 사람 좋아하겠냐 이거야, 이분들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혼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을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사실은 현재가 중요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보고 그 배우자 선택도 투자하라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도. 응?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후에 여성들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맞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가져요. 잘못하면. 남자 또한 마찬가지. 남자 잘못 들이면은 차단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 마음과 몸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놈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한 놈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을 잘못하면 한 놈만 잘해도 안 된다. 한 놈이 못하면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의 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부의 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투자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뭐냐면 미래를 배우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재테크의 기본은 뭐냐면, 투자의 기본은 뭐냐면 미래의 가치다.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향후의 미래의 역사, 전철이 들어올 만한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죠. 그죠? 네. 그러면은 미래 3년 후에 5년 후에 전철이 개통이 되고 나면 교통이 편해지니까 집값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걸 기대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라. 마찬가지. 왜?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냐면 미래의 밑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냐면 투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진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입니다. 맞죠? 그죠? 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앞으로 건물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땅에다가 앞으로 어떤 건물이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 어떻습니까? 투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네. 투자를 잘하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보냐면, 토지에서는 제가 얘기했어요. 제4차국토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없습니까? 광역시계획, 도계획, 특별시계획, 그 다음에 시군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 도시의 개발 방향성을 먼저 봐야 된다. 개발 방향성을. 어디로 개발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개발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그거 잘 알아요? 몰라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보라는 거예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는데 서울이 어느 쪽으로 개발될 것이냐, 춘천이 있는데 춘천이 현재까지 이렇게 개발됐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발될 거냐에 대한 이 부분들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앞으로 미래 청사진인데, 그 청사진은 어디를 통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 도시가 어느 쪽으로 개발 방향성을 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이 된 상태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청사진대로 어떻게 돼요? 빨리 가느냐, 이제 늦게 가느냐, 그 차이겠죠? 네. 맞아, 틀려요? 어떤 놈은 빨리 갈 것이고, 어떤 놈은 늦게 갈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빨리 가는 놈은 뭐냐? 그만큼 교통이 좋아지는 쪽이 빨리 갑니다.
계획은 잡혀 있지만 교통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 춘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춘천시가 막 도로를 막 뚫기 시작을 해요. 도로를 뚫기 시작하면은 그게 개발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 여기에는 돈이 빨리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돈이 빨리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접근성이 좋아지 안 좋아져요?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들이 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기업들이 몰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 안 몰려요? 맞다. 교통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다.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예측이 가능한 지역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가 확정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러면 민간이 어떻습니까? 개발 계획을 잡는 게 있고 맞죠? 네. 개인이 잡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라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더 믿겠어요? 민간을 더 믿겠어요? 그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는 공적인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이사인 제가 하는 말이 있고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자 제가 하는 말이 공신력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하는 말 공신력이 있어요? 회사에 대한 저는 제가 하는 말은 바로 집행력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이런 차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발표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냥 회사 자체 내에서는 그냥 법이다. 그분들은 법령을 제가 선포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법령대로 어떻습니까? 그거를 추진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죠? 네. 하지만 팀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팀장님이 발표한 거 가지고 팀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에서 어느 지역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나라가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나라가 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100% 그러니까 신뢰도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틀어질 수도 있다. 말겠죠? 네. 그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 레고랜드 같은 경우 자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진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맞죠? 네. 국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레고랜드하고 그 다음에 멀린사 영국의 멀린사와 레고랜드 LL 개발이라는 시행사와 그 다음에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 정도 해주고 민간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뭡니까? 개발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큽니까? 안 큽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고랜드가 여태까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합니다라고 딱 지정을 해줬으면은 그건 무조건 가는 거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확신이 갔겠죠? 네. 확신이 갔으니까 투자에 대한 100% 확신이 가지니까 배팅이 들어오겠죠? 네. 배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 상승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이 지역은 새만금이라는 이 지역은 바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공의 보장이 이미 돼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있어서 진행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되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지 결국에 새만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보면은 거기는 큰 도시로 개발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어지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100%가 되는 투자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새만금의 투자는 100%에 육박할 정도로 확실한 투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100%의 투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고객들이 머뭇거릴 거냐? 여러분들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새만금이 개발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새만금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대단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땅이 그 배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새만금. 자, 새만금은요, 이따가 제가 여기 쭉 제가 PT를 해드리겠지만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획을 짠 거예요.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초안을 잡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인 개발의 시작점은 80년대 후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방조제 사업이 시작이, 물막이 사업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2010년도에 드디어 방조제 사업인 33.4km의 방조 사업을 완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닦기 시작을 했다. 그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메리트된 지역이 얼마 정도 규모냐면 서울시 면적이 1억 5천만 평방미터인데 1억 5천만 평방미터의 3분의 2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계속된 어떻습니까? 거기에 현재 그 땅을 매립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지역이 매립이 됐고 매립된 지역부터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공사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분들이. 그러려면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선이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교통망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네. 가장 먼저가 뭐예요? 교통망이라고 얘기하죠? 네. 교통망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골격, 뼈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이 붙죠? 먼저 이 뼈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뼈가 직립이냐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직립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립에 맞춰서 뼈에 구축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야. 새만금도 골격과 이 뼈를 어떻게 먼저 만들어 오느냐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엮여지는 교통망 구축이 되면서 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 밑그림인 어떻습니까? 이 뼈대 구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건물로 따지면 터 닦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옆에 건물 짓고 있죠? 네. 그 터 닦는 게 절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건물 올리는 거는 금방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뼈. 그래서 이 프레임 짜는 거, 프레임 짜고 그 다음에 살 붙이는 게 절반, 뼈 짜는 게 절반이에요. 프레임 짜는 게. 마찬가지. 건물도 그렇고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 교통망 구축. 이 교통망 구축을 제가 설명을 해줄 때 간단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지금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부산의 비흥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방조제 사업을 신시도를 통해서 야미도 요 부분이 고군산 군도라고 합니다. 섬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었다라고 해서 군도고 그 갖다 이름을 갖다가 고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군산 군도. 고군산 군도는 예전에 원래 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육지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섬을 방조제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게 이 방조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섬에 대한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방조제 때문에 섬에 대한 값은 원래는 없었는데 방조제를 통해서 이 섬에 대한 개발 가치가 생겼고 그러므로 해서 여기다가 리조트 호텔을 짓겠다, 관광 리조트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에 잡혔죠,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땅값들이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아예 폭등을 했죠. 왜? 쓸모없는 볼모지에서 어떻습니까?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땅이 예전에 없었을 때는 뭐 5만원, 3만원짜리 땅이 수두룩했는데 지금 상태는 300만원, 400만원짜리. 그러니까 땅값이 100배까지 올라갔다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통망의 구축에 의해서 쓸모없는 땅에서 쓸모있는 땅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통망이 좋아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쓰임새가 좋아지고 쓰임새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또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땅값의 가격 차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겠죠. 맞죠? 그러면 딱 보는 거 우리도 자 분명히 이 신시도 야미로 개발되기 전에 자 요거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개발 계획이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 만약에 이게 있었더라고 여기다가 땅을 샀으면 돈 대박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아주 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자, 이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될 거다라고 했고 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땅값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가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40만원이 요거가 착공이 되면서 올라갔다 합시다. 그 어떻게 보면 4만원을 생각하면 40만원 너무나도 비싸 보이죠? 비싸봐요, 안 비싸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갈등이 약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죠? 맞잖아요. 엊그저께까지 4만원 들고 40만원 줘야 되니, 예를 들어서 내 돈 1000만원이면 이거 땅을 샀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때부터는 갈등이가 큰 사람 아니고 못 들어오다고. 과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과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 못 들어옵니다. 옛날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12만원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12만원 할 때 어떻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니까 왜 만원짜리였었거든. 근데 만원짜리는 딱 10만원 생각하니까 10배 올랐잖아요. 그쵸? 그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못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투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회사는 앞으로 200만원, 3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12만원도 아직 어린애에 불과하죠. 맞죠? 네. 과감 없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16만원, 160만원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12만원대보다는 10배 이상의 추가 상승 효과를 발생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더라도 미래에 더 개발 가치가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오르는 놈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르는 놈이 오르지 떨어지는 놈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싼 것만 살라고 해요. 싼 거.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 주가가 떨어져 있는 놈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지하 찍죠? 그러고 나서 지쳐서 팔고 나니까 올라가죠? 그런데 올라가는, 진짜 시청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라가는 놈 투자합니다. 전문가들도 올라가는 투자합니다. 성장하는 놈을 투자하지. 왜? 성장하고 있는 놈은 계속해서 호재가 뜨기 때문에, 호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놈을 잡자로 들어갑니다. 올라가는 놈이 올라가지 떨어지는 놈이 올라가지 않는다. 단기간에 투자하는 것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올라가는 놈에다가 투자합니다. 올라가는 놈에다가. 그 전에 5천원짜리 됐다가 만원짜리 됐다 하더라도, 만원짜리 됐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5천원 생각을 하면 투자 못하는데, 만원에서 2만원 생각하면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2만원까지 올라간다. 미래가치를 그 정도 보는 거죠. 맞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지만, 그러한 집가 상승에 대한 미래가치는 바로 어디에 숨어있냐면, 어디에 숨어있다? 교통망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통망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에 숨겨져 있다? 교통망만 읽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교통망만 읽을 줄 알면 대박이다. 왜? 여러분들 왜 선전에다가 투자합니까? 뭐 때문에? 다리가 놓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다리가 놓여지니까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는 화면에다가. 그리고 경춘국도에서 쭉 빠져서 외곽에서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초이도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미래가치를 생각을 하고 패킹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네. 그게 뭘 보고 결국에 레고랜드도 레고랜드지만 레고랜드에 따른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맞죠? 네.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배후가 개발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됨으로 해서 뭡니까? 교통망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교통망을 따라서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교통망을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자, 새만금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동서 1축입니다. 그죠? 네. 동서 1축이죠? 네.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요거는 무슨 축이냐면 이거는 남북 1축이에요. 남북 1축. 그러니까 동서 1축하고 남북 1축은 어떻습니까?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진행이 많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동서 3축이다. 이해가 돼요? 네. 동서 3축도 어떻습니까? 부안에서 태인까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미 개통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현재 착공을 한 땅이 어디냐면 며칠 전에 착공이 된 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도로가 이거는 고속도로로 착공을 했어요. 자, 새만금에는 없었던 새만금도로 30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포함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어떻습니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새만금의 미래를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어떤 도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이거 왜 그러냐면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있는 도로가, 자, 남북으로 가는 도로 봅시다. 이미 요거 개통이 되어 있다 그랬죠?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서해안고속도로예요. 서해안고속도로, 알겠어요? 네. 서해안고속도로, 공군산, 김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니까 신태인, 태인. 이렇게 연결되는 요게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 부안이구나, 부안 IC. 자,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호남고속도로예요, 호남고속도로. 자, 두 고속도로가 외곽에서 받쳐주고 있죠? 네. 맞죠, 그죠? 네. 근데 외곽에서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착공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공사가 이루어지냐? 자, 요 부분, 요거는 뭐예요? 남북 이축도로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앞으로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남북 삼축도로라고 하는 거죠, 빨간색은? 네. 자, 그러면 자, 어떤 걸 잘 봐야 되냐면, 자, 고속도로 1라인하고 요 라인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라인은 공사가 이미 착공을 했죠? 파란 거는? 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뭐예요? 공사가 앞으로 될 예정이죠? 네.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장 투자 가치는 앞으로 델롬을 잡을 때 가장 싸게 잡으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죠?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새만금의 축은 뭐냐면 동서 1축, 동서 2축, 동서 3축과 남북 1축과 남북 2축과 남북 3축이 뭡니까? 이 새만금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요게 완공이 되면서 새만금은 획기적으로 개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조된 사업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매립된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매립된 지역. 그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요. 요 3분의 2에 대한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개발을 어떻게? 산업단지, 그 다음에 레저단지, 그 다음에 신도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지를 배분을 해서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유입된 인구, 예상 인구가 얼마냐면 거의 한 78만 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인구가 78만 명의 유입이 기대가 된다. 새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광역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광역시 하나.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 저게 그냥 계획이죠. 아닙니다. 이거 하나 잡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구들, 일자리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그냥 막무가내로 지어진 그냥 아예 그냥 대충 해서 지어진 자료가 아니라 여기에서 개발이 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78만 명 정도까지 유입이 되는데 이 중에는 거의 절반 정도는 뭐냐면 외국인으로 찰 겁니다. 외국인으로. 왜? 여기는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경제 특구가 지정해서 해서 각 나라에서 오죠. 그죠? 각 나라에서 들어와서 한 38명 이상 정도는 외국인들로 해서 차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그 많은 인구가 다 어디서 와요? 요즘 다 옵니다. 어디서든. 응? 외국에서 오든, 다른 도시에서 오든 다 온다.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개발되는 어떻습니까? 군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부안, 그 다음에 뭡니까? 익산이라든지 정읍은 새만금의 배후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머지 전라도권 있죠. 전라도권. 전라도권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이쪽으로 해서 흡수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땅 투자할 때도 뭐냐면 뭘 봐야 되냐면 어디 말입니까? 새만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고 새만금 외에 전라도 지역들은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점점점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인구가 이쪽으로 빨아들어오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중에서도 이 안쪽으로 투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새만금 쪽에서 여러분들 잘 볼게요. 자, 새만금 쪽에서도 돈이 어떤 놈이 더 빨리 될 거냐, 더 크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럼 아까 제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남북 1축 개발됐죠? 네. 그럼 여기 지금 계획별 이름 300만 원이죠? 네. 그만큼 1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1축이 개발됨으로 해서 여기 땅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동서 1축 개발되면서 이 주변에 군산에 있는 땅값 폭등을 했습니다. 맞죠? 네.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일축과 일축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새만금하고 가까운 지역일수록 가격은 비싸고 비싸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도로가 지금 남북 이축인데 남북 이축은 어디니까 새만금 안에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맞죠? 네. 요 새만금이 개발되는 땅 바로 앞마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땅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올라가겠냐? 바로 남북 이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 돼요? 안 돼?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인구가 78만 명이라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65%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65%가 자 35%는 요 안으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내부로. 알겠어요? 네. 지금 여기 계획상에는 뭐가 되냐면 이 78만 명 중에서 한 약 30만 명은 요 새만금 내부로 유입이 되고 나머지 거의 48만 명에서 50만 명 가까이는 어디로 유입이 된다고요? 새만금 요 내부 용지 외 용지로 배분된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뭐냐면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 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배후용지 배후지역을 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배후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 투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거기로 어떻습니까? 이 배분 인구의 65%가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자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의 40만 명 정도가 이 어디를 따라서 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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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교통의 요지에 어떻습니까?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몰린다 안 몰린다? 몰려요. 인구가 몰리게 돼 있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요 교통이 좋아지는 쪽에 핵심 라인 쪽에 있는 주거지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럼 돈이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라인으로 해서 군산, 부안으로 해서 신대리까지 했죠? 네. 맞죠? 네.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이 배후 지역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데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내 땅 바로 앞에 골프장이 있고 내 땅 바로 앞에 카지노 있고 내 땅 바로 앞에 수변공원이 있고 내 땅 바로 앞에 도시가 있는 지역에 살고 싶겠어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살고 싶겠어요? 가까운 데. 여러분들 수요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까운 데. 어느 쪽에 더 살고 싶어지겠어요? 가까운 데. 간단하네. 그러면 인구라고 하는 유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새만금 요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있겠죠? 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전철 역사가 있는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에 더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새만금에 가까운 쪽일수록 아까 얘기했던 인구 65%라는 하는 이 비율 중에서 퍼센티지는 이 안쪽으로 더 들어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상업지역이 더 뜨겠어요 안 뜨겠어요? 뜨죠. 뜬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도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땅이 더 비싸겠죠? 네. 그렇지만 비싼 놈이 더 개발 가치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오르는 놈이 또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대한 큰 그림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컨셉을 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새만금의 배후 지역에 인구가 78만 명 중에서 65%가 인구가 배정이 된대. 그러면 그 배정이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배후 도시로는 군산, 부안, 익산, 김제, 익산, 정읍인인데 어떻습니까? 그 배분된 인구가 새만금하고 가까울수록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 그러면 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새만금을 투자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 입지를 선점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입지를 선점을 해야 돈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예측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어느 쪽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망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적에 신항만과 그 다음에 군사국제공항 그 다음에 KTX 익산에서 KTX 그 다음에 KTX에서 새만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익산 KTX에서 새만금으로 이입되고 그 다음에 정읍 KTX 있죠? 그 다음에 신태에는 경유를 해서 어디입니까? 포항으로 갑니다. 유입되겠죠? 그럼 어디로 유입이 될 거냐? 제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 KTX 역사를 통해서 정읍과 그 다음 익산 KTX를 통해서 이거를 두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새만금으로 지출입에 따른 전철이 들어갈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이거 갖다가 냅두진 않겠죠. 그렇게 돈다고 했을 때 쭉 들어와서 또 마찬가지로 전철까지도 나중에 하고 기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다. 주변에 너무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 자, 공항 주변, 공항이 새로 신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신공항 주변에 있는 땅값들은 폭등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영종도 당연히 사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항만에 들어오면 항만 신항만인데 그 신항만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냐? 수심이 엄청나게 높아요. 수심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큰 배들이 접안한다는 얘기는 대형 화물선, 대형 여객선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비례한다라고 하면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신항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계 최고의 신항만이 들어오면 거기에 걸맞게 그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자, 평택항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택은 있잖아요. 평택 하나로 돈을 버는 거예요. 평택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개발된 겁니다. 실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신항만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신항만 하나를 통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신항만과 신공항이 두 개 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만 들어와도 대박인데 두 개가 얘기 나오고 그 대박 아닙니까? 거기에서 KTX까지 교통망이 구축이 되고 KTX에서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진입까지 연결된다. 대박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이 된다는 건 다 나와 있어요. KTX 그죠? KTX에서 지선 들어오는 전철 우리가 또 들어옵니까? 신항만, 신공항,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이 되는 모든 교통망들이 다 구축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확정된 지역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임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만큼 투자처가 없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도당에다가 묻어두면 100%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다만 시간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새만금 하다 보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또 이래요. 늦어진다 만다 예산안이 뭐 쭉쭉 얘기한다 합니다. 여러분 레브랜드 개발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변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뭡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은 결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간다. 그러면 간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10년, 20년 후에 새만금이라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림 보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답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100%안 돼.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느냐? 그 어디에 투자하는데 빨리 돈이 되고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가까운 쪽인 어떻습니까? 더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새만금 신공항과 연결되는 축인 남북 이중 바로 배우 지역에서 가장 1순위 지역에 있는 땅을 오픈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땅 바로 앞마당이에요, 다. 새만금이. 거기가 쫙 광활하게 개발되고 거기 앞에 그 바로 옆으로는 청록 저수지가 어떻습니까? 110만 평이 쫙 깔리는데 110만 평의 저수지가 어떻습니까? 수변공원으로 개발됩니다. 수변도시로 개발됩니다. 그 도시가 이 저수지의 어떤 그 면적이 여기 있는 도시 지역보다도 규모가 현재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그 물을 통해서도 보여주게 됩니다.